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원장 배수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30대 기업이 동세대를 찾아옵니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저희가 9월부터 2학기 개강하자마자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줬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플로아에서 질문을 한 친구들도 이제 해양대학 친구라든지 해양대학교나 부산대학교 학생들도 4학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할 정도로 이제 부산의 대학의 이 취업 특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가 올라갔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효성그룹에서 오셨습니다. 원래는 박필 전무님께서 오시기로 했었는데 박필 전무님보다도 훨씬 더 실무에 아주 해박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특강자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자는 효성그룹의 임대형 부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효성그룹, 정확하게 얘기하면 효성그룹 효성인력개발원 리더 육성팀 팀장이 되신데, 저도 우리 학교의 종합인력개발원장인데 인력개발원 이러니까 왠지 저도 친근감이 들어서 오늘 점심을 하면서 아주 정말 마치 오늘 처음 뵙는데도 진짜 형 동생 이상으로 이렇게 좋은 친분을 쌓았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특강 잘 들어주시면 똑같은 공채이더라도 동서대학교 뭐 학교라는 요즘 자주 없애는 편인데 더 친근감 있게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95년도에 효성그룹에 입사하셨고요. 95년에서 99년 동안 울산 공장에서 노무 담당 근무를 하셨고,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인사관리팀에서 인사 담당, 인사 핵심이죠. 그러니까 200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효성인력개발원, 그러니까 효성그룹 입사하시게 되면 아마 신입사원들 교육이라든지 직무적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그 다음에 뭐 이제 진급을 하게 되겠죠. 대리, 차장, 뭐 과장, 부장 이렇게 또 임원으로 승진할 때마다 새로운 또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성그룹 전체의 교육을 담당하시고 인사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또 가깝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여기 부산대학교 출신이시고 서강대학교에서도 석사를 하셨고 아주 효성의 정말 제일 효성그룹을 저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실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임대형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많이 하셨어요? 그럼 소화할 겸 좀 묻고 시작할까요? 지금 표정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다 사실은 피곤하고 좀 힘들죠? 그죠? 제가 그 원장님이랑 점심 식사하면서 워낙 많이 웃어가지고요. 웃어 보니까 생각이 훨씬 더 잘 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도 좀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잠시 할 텐데요. 그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려면 같이 한번 저 따라 한번 웃으실까요? 하하하하하. 이상하죠? 근데 저 혼자 웃으면 이상한데요, 같이 웃으면 정말 안 이상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다 같이 시작. 계속 저 혼자 웃기게 만드실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하하하. 크게. 으하하하하. 예, 뒤에 웃음이 진짜 웃음이고 앞에 웃음이 거짓 웃음인 것 같은데, 그죠? 뇌는 굉장히 단순해서요, 내가 거짓으로 웃는지 그리고 정말 웃는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웃더라도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효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십니까?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도 준비하셔야 되고, 물론 아직 학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럼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각 기업 하나하나를 좀 알아가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가져졌던 것 같은데요. 혹시 효성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효성에 대해서 이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효성이 오토바이를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자, 만든다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효성 쓰직기 이렇게 우리 효성 마크도 있거든요. 만든다. 만든다. 야, 손 번쩍.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왠지 함정이 있는 것 같군요. 너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 안 만든다 그럼. 예.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만들다가 안 만들게 됐다 이 말씀이죠. 손 안 드신 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입사원을 채용해 보면 그때 당시 이제 흔히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인 줄 알고 왔냐 그러면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효성그룹은 오토바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79년도에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었었고요. 그때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2003년에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토바이를 만들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효성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제품을 만들거든요. 제가 가까이 좀 갈게요. 효성이 어떤 제품 만드는지 혹시 모르세요? 여기 아마 효성이 없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잠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와 같은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 우리 회사에 대해서, 효성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걸 이제 보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 세계에서 1등 하는 제품이 4개가 있습니다. 효성은. 국내에서 1등 하는 제품도 이렇게 뭐 1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품 하나하나를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런 산업에 있는 것을 이제 산업재 또는 중간재를 다루는 이제 기업인 거죠. 소비재를 다뤘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겁니다. 근데 이제 효성이 다루고 있는 제품은 중간재를 다루다 보니까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뭐 하는 회사냐? 세계에서 1등 하는 제품을 한 개라도 갖는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펫 타이어 코드지라고요. 이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보강제를 세계 마켓쉐어의 40%, 마켓쉐어 1등입니다.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오라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스판덱스 소재는 아시죠? 섬유 소재 중에 신축성, 고신축성, 기능성을 갖고 있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스판덱스 섬유의 세계 1위, 예전에 1위가 듀폰이었거든요. 듀폰을 저희가 이제 추월해서 효성이 스판덱스 부분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트벨트, 그 다음에 에어백 부분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제품을 4개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1위는 보니까 이제 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하려니까 저희의 조직을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의류, 섬유, 그러니까 섬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섬유 부문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산업자재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재료, 플라스틱 재료, 이와 같은 이제 재료, 화학 재료를 담당하는 데가 화학 부문. 그리고 중공업 부문이 있는데요. 중공업 부문이 한전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까지 공급되기 위한 모든 장치들을 저희가 국내에서 70% 정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요. 무역은 예전에 이제 종합상사죠. 수출입 관련된 일을 하는 부문이고요. 정보통신 쪽에서는 저희는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뱅킹 시스템, 종합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즘 대부분 다 여러분들 어디서 돈 찾으십니까? 예? ATM. 그 ATM이 보시면 대부분은 효성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효성 ATM 그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 예전에 2천만 원. 누구예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전에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엄청 저희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 가격은 1,000만 원대 밑으로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2천만 원, ATM 기계 하나가 2천만 원이에요. 자동차 한 대 가격하고 맞먹죠, 그죠? 자동차에 부품 몇 개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뭐 차종이나 여러 가지 모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2만 개에서 3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효성이 만드는 ATM과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거기에 육박하는 12,000개입니다. 물론 자동차는 생명의 지장을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ATM은 여러분들 카드기 딱 놓고 10만 원 눌렀는데 100만 원 나오면 기분 좋죠? 그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일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 안전한 통화, 통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을 그리고 그러한 장치들을 저희가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조직으로 보면 이러한 조직 전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본부가 3개가 있고 사업부, 이게 하나하나가 큰 사업부고요. 이 안에 24개의 작은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룹 퍼포먼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각 단위가 사업 성과를 내자,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운영하자라는 관점에서 조직 명칭 또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에다가 굉장히 따졌어요. 내가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마다 나 너무너무 속상하다. 효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 그래서 효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는 방법은 요즘 TV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광고하면 알더라. 제발 좀 광고 좀 해라.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조르니까 광고를 원래부터 만들었습니다. 효성 광고 TV에서 보신 분? 감사합니다. 보셨는데 15초 광고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죠? 쓱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거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광고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좀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맞추면은 엄청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 저도 사실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Creativity Inspired 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광고에도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하느냐? 효성이 이와 같은 소재에 관련된 사업을 하더라. 소재에 관련된 사업은 결국 기술력이 중요하더라. 기술력의 핵심은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가 만들어내는 거더라. 그래서 또한 사람도 직원들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더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얘기인데요. 못 보셨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광고를
짤막한 15초짜리 광고 한번 예, 그 클릭을 예. 효성의 소재 기술은 모든 산업의 힘이 됩니다. 더 가벼운 자동차와 더 안전한 비행기, 상상하지 못했던 부품을 가능하게 합니다. 타이어의 한계를 깨고 옷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세상 모든 창조에 영감을 불어넣다. Creativity inspired. 효성. 네, 여기 저희 효성 광고 보신 적 있죠? 예, 스쳐 지나가서 효성인 줄 몰랐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보셔도 이게 참 어려웠겠다 싶어요. 저희도 이 광고 이후에 리뷰를 해보면 왜냐하면 광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폴리캡톤, 뭐 탄소섬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그죠?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효성의 또 문화가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각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 광고를 누가 제일 많이 봤을까요? 우리 국민이 많이 본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봤더라고요. 효성 다니는 직원들이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 오히려 저 광고 보통 저거 하는데 한 100억쯤 듭니다. 돈 많이 들죠. 저 15초짜리 하려고 100억이 들어요. 100억쯤 저희가 드는데 그 100억을 들인 것의 가장 큰 효과는 효성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효성 직원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데 또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우리 회사도 그럼 효성이 예전에 왜 광고를 안 했을까요? 할 필요 있는 회사인가요? 왜 안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저희도 돈 좀 벌었거든요. 돈이 그렇게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 답을 드렸거든요. 왜 효성은 광고를 안 했을까? 중간재다. 그죠? 방금 얘기. 굳이 소비자의 상품이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 광고 전략 없이는 저 시장에서 포지셔닝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문가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소재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좋다는 걸 전문가들 그룹들은 알기 때문에 전문가 채널을 통해서 채널이 다르죠. 광고하는 방법도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전문가 채널을 통해서 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주로 이제 우리의 고객은 기업 구매 담당자 뭐 이런 분들이 우리 고객이거든요. 그분들이 TV 보면서 광고 보고 효성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인데요. 제가 저희의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섬유 사업 부문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 1위의 스판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고 계신 모든 옷은 나이론 원사와 폴리에스터 원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계신 이유는 효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물, 염색 이러면 원사에서부터 패블릭을 만들고 그다음에 염색해서 최종적으로 옷이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기 직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다 수직적으로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이런 사업을 하고 물론 저희 화학 부문에서는 저 원료가 되는 이런 폴리에스테 원료가 되면은 TPA 사업, TPA 그 재료가 되는 사업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사업은 시켜놨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에서부터 의류 판매까지는 안 하죠. 그쪽은 저희 영역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효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럼 효성에 섬유 피지가 없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저 혼자 웃었죠. 아마 여러분들 전체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웃을 수 있었을 텐데 웃긴 게 아니고 더 좋은 거죠.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디자인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제 이런 어떤 요건만 우리 섬유 기술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기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가
특성, 물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이 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디자인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끊임없는 첨단 산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효성의 가치, 이제 효성 그러면 어떤 의류 쪽으로는 이제 이 이미지가 기억나시면 되죠, 그죠? 예, 이런 사업하고 있고요. 산업자재가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고무일까요? 아닐까요? 타이어는 고무에 바람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네, 주로 이제 당연히 타이어는 그건요. 요즘 고급 자전거도 그렇게 안 하고요. 저급한 자전거는 이제 바람을 집어넣죠. 저급은 아니고 보통 이제 타이어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의 그 핵심은 어떤 기능이에요? 달리는 가속하는 기능이에요? 멈추는 기능이에요? 예. 두 가지 기능이 다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멈출 때 또 가속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엄청난 마찰과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죠. 그 고강도의 압력을 이겨내는 것은 고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침대는 과학입니다. 예, 타이어는 과학입니다. 예, 타이어는 과학인데 그 과학에는 무엇이 들냐? 효성의 기술력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사실은 고무는 타이어의 외장을 덮어 살고 있는 소재에 불과하고요. 안에 실제 타이어가 타이어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와 같은 섬유 재질 또는 강선, 스틸 재질들이 타이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이어를 타이어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에서 효성이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글로벌 구디어, 미쉐린 세계 완투하는 우리 파트너들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을 효성의 이 보강제, 타이어 보강제를 사서 타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회사 소개 재밌나요? 예, 모르는 회사 아니까 조금 흥미롭죠. 그래도 더 재밌는, 더 관심 있는 쪽으로 나중에 돌릴게요. 이거는 빨리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특수용 원사, 산업용 원사, 그 다음에 GST라는 것이 에어백, 뭐 이러한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데고요. 자동차 안에도 인테리어, 물론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이런 카펫도 만들지만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저희가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소재로서 이제 새로운 신소재 아라미드와 탄소 섬유, 초경량 고강도의 새로운 재질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그래서 정말 뭐 굉장히 가벼운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소재 쪽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뭐 그 방탄복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고강도고요. 각종 스포츠용품, 탄소 섬유를 활용한 스포츠용품들, 그 다음에 그런 뭐 차체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효성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그럼 효성이 없으면 효성의 섬유 산업자재 부문이 없어지면 어떻게 일이 생길까요? 아까 전에 그 타이어 코드 예를 들면 저 타이어의 40%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거의 50%잖아요. 거의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그 자동차의 바퀴 2개는 무조건 빼고 다녀야 돼요, 그죠? 바퀴 2개 빼면 자동차가 못 굴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기능이 뭐예요? 안전이죠. 그 압력과 그 마찰을 버텨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죠. 그래서 아마 효성의 산업자재 피지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안전.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효성이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죠? 멀리 있지 않아요, 그죠? 당장 이 옷에서부터 내가 오늘 타고 왔던 차에서도 효성은 존재했는데 그 효성을 이제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거, 이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얘기까지를 하게 됐습니다.
화학 쪽은 이렇게 각종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서부터 각종 소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필름도 이제 LCD에 들어가는 평광용 옵티컬까지, 광학용 필름까지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지금 소재로 하고 있고요. 중공업이라는 곳이 이제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섬유화학까지는 좀 연결이 되죠. 산업자재. 거기서 연결이 되는데 중공업은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공업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효성에서 얘기하는 중공업은 전기가 한전에서 뭐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그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전기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이나 각 산업 시설에 도달하기까지 전기를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 운반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하시긴 하시죠. 배터리로. 그죠? 그래서 한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데까지 옮겨질까의 이 과정을 만드는 것이 이 전기를 운송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일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효성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만약에 이와 같은 전기를 만드는 데가 없으면 불 준비됐습니까? 예. 효성이 없으면요, 저희가 70%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물며 이렇게 사셔야 돼요. 효성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그죠? 큰 소리로 안 나오면요, 이 상태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이게 바로 효성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요, 형광등 보시면서 효성을 떠올리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효성이 기다리는 인재들입니다. 효성을 생각하고 효성을 끊임없이 이 효성으로 열정을 가득 찬 사람들. 건설 뭐 이건 건설 부문은 뭐 다 아실 부분들이고, 이제 환경 엔지니어링 사업까지 하는 데가 저희 효성의 건설 부문이고요. 무역은 철강과 화학 제품 중심으로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고요. 정보통신이 이제 ATM기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고요. 스토리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융 리스 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효성인데, 그럼 이러한 효성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료 소재에 대한 기술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만큼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R&D라는 영역이 굉장히 우리 회사의 핵심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R&D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박사에서 채용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R&D로 투입되고 있고요. 이 R&D가 민간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기술원을 효성에서 먼저 세웠습니다. 삼성도 아니에요. 현대도 아니고 LG도 아니고요. 효성이 가장 먼저 민간 최초의 기술연구소를 수립했었고요. 그 기술연구소가 현재는 효성기술원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기술원에서는 섬유, 화학, 소재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사업이 많아지면서 중공업 분야, 다음에 강선, 전자, 환경기술 분야에 R&D가 필요해서 독립된 연구소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기술원 하나의 연구소가 이렇게 함께 같이 있는 굉장히 R&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를 갖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이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성에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십니까? 라는 궁금함이 생기죠. 어떨 것 같아요? 자, 기술 중심의 회사다. 그러면 어떤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기술 인력, 전문 인력, 그죠? 그러면 나는 전공이, 저 공대도 아니고, 그래서 전혀 나는 관련이 없나, 그런 전공에 상관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죠. 우선 효성 채용의 거의 많은 부분, 70~80% 이상은 기술자들을 원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 분야별로 요게 섬유 산업자재 화학이 조금은 섬유 또는 화공, 화학 등등 요런 계열 과목, 계열 전공이에요. 그래서 섬유, 화공, 금속, 재료, 기계. 자, 기계 전기는 세상 어디에든 다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러한 전공들이 다 필요하고요. 중공업 분야 당연히 기계 전기는 기본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공업은 전기 관련된 전공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금속 재료 뭐 이쪽은 기본입니다. 이러한 전공이 필요하고요. 건설 마찬가지로 기계 전기는 항상 밑에 깔리고요. 건축 토목 그다음에 화학 화공 이쪽도 전공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쪽은 기계 전자 전산 쪽을 많이 좀 여기 노틀러스 효성이라는 그 정보통신 쪽의 케이스입니다. 정보통신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컴퓨터 관련 학과, 전산학과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되는 이제 전공이 좀 굉장히 부분적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영역이 경영지원 파트는 상경, 어문, 인문, 이공, 불문,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면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상경, 어문, 인문, 이공, 전공, 무관입니다. 이런 얘기 보면 반갑죠? 그죠? 대신에 전공 무관하는 순간 경쟁력은 세진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없으면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R&D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각 기술원과 또 연구소의 전공 분야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화공, 고분자, 섬유, 금속, 재료, 전기, 기계, 전자, 전산이고요. 석박사를 위주로 채용하지만 학사를 채용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학사도 채용이 됩니다. 되는데 주로 석박사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효성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공유가 되셨죠. 예, 이런 정도로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이렇게 동서대학교 우리 후배님들, 제 인생의 또는 취업의 후배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뛰어나신 분들이 우리 효성에 또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함께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저와 함께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효성은 그럼 저와 같은 모든 제품들을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느냐. 예전에도 글로벌 비즈니스였지만 더더욱 시간이 갈수록 매출 비중이 글로벌이 더 커졌어요. 이제 80%대입니다. 국내 매출은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해외 수출 또는 해외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매출 캐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외 진출의 기회가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던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막상 베트남 가라 그러면 저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중국 가라 그러면 막 고민하고 계시고요. 브라질 가라 그러면 그 먼 데를 어떻게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이 생겨요. 그죠? 결혼도 하고 그러면 생활 안정이 필요하고 또 뭐 자기 여자친구 하물며요. 국내에서 부서 배치를 하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죠? 자기 여자친구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저는 서울 본사에 배치를 해주세요가 요즘에 추세예요. 떨어져 봐야 좋은 줄도 알 텐데. 그건 또 개인의 사정이 또 어떤 이니까. 실제 효성은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 10,000명 정도밖에 근무 안 해요. 해외 15,000명 근무해요. 그래서 해외 우리 효성 가족이라고 보면 해외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해외 직원들하고 함께 이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주재원들 한국에 있는 우리 본사 직원을 이제 해외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 연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재원들을 한 인원이 조금 변동이 많이 있고 하기는 한데 200명이 넘고 3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많은 인력들이 또 해외에 파견이 돼야 되는, 그래서 해외 파견돼야 되는 지역은 이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다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라면 잘 가요. 근데 이쪽으로 가라면 잘 안 가요. 여기도 좀, 여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죠. 예, 실제 우리 직원들 낮에 은행에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총알이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을 실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꼭 예전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덜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글로벌 얘기를, 효성 80%를 해외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는 얘기를 우리 회사 자랑으로 해야 될지 걱정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긴 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좋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해외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외에 나가야 되고 우리 매출이 80%가 해외로 수출된다고 하면 우리가 효성이 사용하는 언어의 80%는 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 강조를 좀, 지금 이제 시간들 여유가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좀 적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는 효성뿐만 아니고요. 한국 산업이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수출을 통하지 않고선 내수 경제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한국 실정으로 보면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가 기본이에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본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대한 이해 또는 언어에 대한 바탕. 사실은 현지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아닌가요? 문화권을 이해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언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성에서도 언어 능력자를 굉장히 우선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어떤 효성에 가든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 가시든 굉장히 이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어는 어떤 어종이 좋냐고 혹시 궁금하신가요? 지금 잘할 수 있는 어종 무엇이든 다 하세요. 영어 기본, 그죠? 영어 기본. 지금 우리 회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쪽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포르투갈어가 필요하잖아요. 포르투갈어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좀 물론 영어로 돼요. 영어로도 되는데 좀 부족한 몇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어가 되면 가장 좋고, 저희 베트남에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베트남어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분은 효성 채용에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성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베트남어는 뭐 몇 성까지 있다 그래요? 성조가 너무너무 복잡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장 접하기 쉬운 언어부터 해서 언어는 넓혀놓을수록 좋겠더라. 영어는 항상 기본이더라. 예, 이렇게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사회와 함께 우선은 친환경 그린에 따른 이제 노력들과 함께 또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까지, 뭐 최근에도 요요마 공연도 진행했었고요. 여러 가지 뭐 행사들. 요즘 가장 많이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게 이제 굿일 스토어라고요. 기증품을 받아서 그걸로 장애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 얘기를 뒷부분에 할 겁니다. 하지만 이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 결코 그 이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 고민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회와 함께 가는 구조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회사가 끊임없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희는 지금까지도 지난 7년간 또 주주 가치가 한 7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알만한 회사들은 저희보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 성장이 더뎠습니다. 효성이 자꾸 새롭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재들과 함께 회사를 더욱더 키워가 보고 싶은 것이 지금 효성이 기다리고 있는 인재, 굉장히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의 포인트는, 그럼 효성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려면 어떠한 인재가 돼야 됩니까? 도대체 효성이라는 회사의 기업 문화는 어떠하고 그쪽에 효성은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합니까?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 효성의 기업 문화를 한 표로 그냥 다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은 이러한 회사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는 미션입니다. 우리 효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그 아래 최고 혁신 책임 신뢰라는 핵심 가치 아래 8가지 행동 원칙으로 함께 끊임없이 일해 나가자. 이러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의 미션을 통해서 인류의 삶의 향상을 만들어주자, 사회에 또 인류에 공헌하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안 갖고 있는 기업이 없겠죠. 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갈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론이 최고 혁신 책임 신뢰더라. 이와 같은 핵심 가치와 행동 원칙은 효성에서 있는 직원들이 왜 이게 기업 문화인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행동 규범이 됩니다. 그리고 효성이 성공한 경험과 앞으로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쌓여지면, 저런 같은 것이 쌓여지면 우리 효성 기업 문화의 근간이 되겠죠. 효성의 기업 문화는 이러한 기업 문화고, 그러면 효성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예?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저와 같은 기업 문화에 맞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 효성이 면접 볼 때 무엇을 볼까요? 면접 볼 때. 면접 보러 왔어요. 무엇을 준비하시겠어요? 이건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 회사의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가 무엇이고 그 회사 갖고 있는 행동 규범이나 원칙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는 당연히 저와 같은 행동 규범에 맞는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종종 우리 후배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 전화 와서 물어봐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너무 쉬운 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규범에 맞는 사람인지를 면접을 통해서, 그 면접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가치관이 같은지, 우리 문화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 문화에 빨리 동화하고 적응해서 그 문화 속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 기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갖고 있는 그 전공 분야에 대한 또는 실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은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또는 회사 입사를 준비할 때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무기, 나의 전공을 탄탄하게 한다. 그 영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목표로 하는 회사의 가치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이름은 다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떨까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나쁜 거를 가치관으로 세운 회사 있을까요? 그죠? 다 제가 보면 혁신, 책임, 이런 신뢰, 이런 가치관들은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게 이제 색깔이 있는 거죠. 색깔이 있을 뿐이지. 굉장히 비슷해서, 그러면 회사 입사 준비할 때 직전에 내가 타겟을 한 회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서 거기에 맞도록 재조정만 할 뿐이지 본질은 뭐예요? 적어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정말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가고 있거나 되려고 노력하느냐,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냐. 특히 지금 한 4학년 또는 지금 입사 준비를,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면접 보러 갈 때 제가 실제 올해도 면접을 보고 작년에도 면접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 줄 아세요? 면접 볼 때 보면 너무너무나도 우리 가치관이 맞아요. 이 친구만 얘기하는 대로만 이 친구가 와서 일해주면 이 친구는 10년의 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장래가 촉망돼. 엄청나게 열정이 가득하고요. 엄청나게 최고지향적이고 엄청나게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무지무지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면접 볼 때 보면요. 그 친구 입사해서 보면은 어떤지 아세요? 야, 오늘 급한 일인데 같이 일 좀 하자. 저 약속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입사 준비를 했지 사람이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저는 여러 계신 분들이 인생에서 승부를 하신다고 보면 정말 준비하셔야 될 것은 나 자신의 그릇이고 나 자신의 본질이지 남에게 보여지는 스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그런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못 찾아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지금 그 시즌에 닥쳐 있지 않는 분은 실감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취업 준비생이 얼마나 절실한지 아십니까? 취업을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도 팔 만큼 절실해요. 너무너무나도 절실해요. 근데 그 열정, 그 절실함이 왜 입사한 1년, 5년, 10년, 20년을 못 지키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열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몇 년을 지켜나갔으면 그분은 반드시 입사한 거는요. 한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다는 건요.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 라인에 불과해요.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요즘 제 후배들을 보면 지금 입사하는 후배들을 보면 회사에 입사한 것이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바탕을 이러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입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만을 노력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와 면접할 때 얘기했던 그대로를 정말 실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무섭게 성장할 것이고요. 그분이 설사 효성에 있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있던 아니면 아주 작은 기업에 있던 아니면 정말 자기 개인의 일을 하던 그분은 반드시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인재상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스펙을 채워서 그 회사의 리퀘어먼트에 맞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준비를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사람이 되시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성공하는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정도 얘기하니까 좀 선배의 잔소리로 들리시죠? 그냥 정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것만큼은 이 메시지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정말 내 인생을 결정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효성의 인재상은 최고를 지향하고 혁신을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효성 얘기를 효성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모든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제 진실은 그런데 입 밖에 잘 안 내는 진실이 있어요. 그죠? 왜 다들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돈 그러면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 같아서 점잖하게 마치 좀 덜 좋아하는 듯하게 하잖아요.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인사 담당자도 함부로 얘기 못할지 모르는 얘기를 아주 직설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미리 정말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시면 저는 어떤 기업이든 효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기업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취업을 할 뿐더러 그 회사에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첫 번째가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기본을 좀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요, 자선단체 아닙니다. 친목의 모임을 하는 곳 아닙니다. 회사는 뭐 하는 곳이죠? 오로지 돈 버는 곳입니다. 이 생각에 철학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는 회사라는 선택보다는 그 외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거고요. 얼마나 이 생각이 철저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분이 회사 생활의 성공의 승패는 달라집니다. 정말 철저하게 최고의 성과, 이익을 통해서 기업 조직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 극대화를 하기 위한 경영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방식들을 시장 기회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 본원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그 이익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술력을 왜 만드느냐?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품질을 왜 만드느냐?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고객 서비스를 왜 할까요? 요즘 이동통신 고객 서비스 굉장히 좋죠, 그죠?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막 상담하고 나면 바로 평점 매겨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고객님을 오로지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위해 드리면 나한테 돈이 되니까요. 그렇게 위해야만 나에게 돈이, 내가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져서 다음에도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명분도 필요 없을 정도로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정말 여기 계신 우리 후배 학생 여러분들이 학생 때 이 생각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굉장히 좀 절절히 드리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까 고객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고객에게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누구예요? 고객이잖아요. 그죠? 그럼 고객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미래를 모두 다 결정하는 정말 절대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고객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고 비즈니스를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시간이 원래 좀 졸리는 시간이죠. 다 같이 기지개 한 번만 해봅시다. 예. 자, 기지개. 예. 쭉 한번 키시죠. 제가 이쪽을 좀 덜 관심을 줬더니만 좀 더 피곤해 하시네요. 기지개 한번 쭉 키세요. 예.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기업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객의 가치, 이게 저희는 value in use라고 합니다. use가 바로 사용자의 사용 가치를 높일 때 회사 이익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다음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효성에서는 아까 전에 최고 혁신 책임 신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회사에 통용되는 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회사에든 직설적으로 얘기하든 간접적으로 얘기하든 첫 번째, 그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시키는 거 교유하는 종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인 의식이라는 얘기를 하죠. 주인은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 주인 의식 필요 없어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내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인과 똑같은 걱정, 마인드, 자세로 일을 해주는 때 주인이 아는 사람이 주인과 같아지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인 의식인 거죠. 오너는 오너십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오너십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같은 눈높이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는데, 이 주인의식을 그러면 핵심은 뭐냐?
조직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져야 되고요. 사업에 대한 열정, 반드시 이익을 만들어내겠다는 열정,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그 사업의 성과를 만들려는 모습. 실력, 자기 소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력, 자기 소신을 뽐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실력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회사의 조직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보다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고요. 배우고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조직은 실력 있는 사람을 우선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조직은 최종 결과가 좋은 사람을 우선시해요. 실력이 좋은 사람은 왜 우선시했느냐?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거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과정상에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일을 성공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또한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을 훨씬 더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끊임없는 변화에 경영 환경의 변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만하거나 태만해하는 태도는 어떤 기업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제조업을 갖고 있는 효성 또는 기술과 기술을 중시하는 효성의 색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회사도 대충 덤벙 일해도 좋은 회사를 단 한 회사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일할 때는 세밀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 보면 결국은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거죠. 진지함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또는 내가 친구 관계에서 또는 내가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나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헤쳐나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생활하는 삶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회사에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지금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 모습,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속된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회사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역량을 키워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정직하고 숨김없이 바로 해야죠. 약속하시면 지키셔야 돼요. 신뢰는요. 약속했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약속했는데 30분 좀 늦게 오는 친구들 많죠? 그죠? 신뢰가 생겨요? 한 가지 비즈니스에서 통용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통용된다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개인 같으면 어때요? 약속 시간 30분 늦어졌을 때 약속 시간 5분 전에 전화해서 나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 그러면 양해를 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친구들 사이에는 그 약속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지킨 거라고 생각하죠. 비즈니스는 어긴 겁니다. 요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부분에서. 비즈니스에서는 원래 한 것에서 차질이 생기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어기는 거예요. 다만 사전에 그렇게 조정이 되어지면 이해를 더 해줄 뿐이지 약속이 지켜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약속 잘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리고 등등등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 가지면서 그 다음에 세밀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분을 인재라고 모든 기업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결국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장기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저는 이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자세와 역량 부분인데요. 자, 역량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전문, 전공 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식도 쌓고요. 경험도 쌓고요. 그래서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풀어나가는 이제 일머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창의와 문제 해결이거든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단순히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요즘은 이미 대학교에서 교육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역량을 감안한 전문 지식 교육을 하고 있지 지식만 교육하는 학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고 탄탄하게 탁월한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쌓아 나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자세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그 4가지의 관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만들어 가실 때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성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남이 시켜서 하는 일,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 이 삶은 결코 성공을 못 만들어 나가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효성이 앞으로 미래에 만들고 싶은 회사는 정말 서로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겁게 일하는 정말 고성과 창출하는 신바람 나는 힐터인 효성 만들고 싶고요. 그 효성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여기 계신 우수하신 인재들을 저는 마음을 좀 얻어서 나중에 우리 회사에 오셔서 우리 회사를 초인류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아직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 얘기만 들으면 조금 아쉽죠.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회사의 어떤 한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좀 공식적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제가 좀 동원을 했어요. 직원을 동원해서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사 1년차, 2년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선배들, 입사를 한 선배들의 어떤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조직 문화나 또 어떤 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미리 입사해 계신 선배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 또 내가 가기에 정말 좋은 회사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배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는 분을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또 알아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느낀 점은 뭐 굳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그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에 스펙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면 그 취업을 하는 과정이 힘들고 뭔가 이제 계속된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을 하고 언젠가는 꼭 취업에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이나마 사회 선배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있을 그 대학 생활을 충분히 즐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회사에 오면 여러 가지 기회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대학 생활 때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젊음을 즐길 수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취업 준비라 뭐다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사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대학 생활을 즐겁고 이거저거 많이 도전해보고 그렇게 즐겁게 즐기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돌아보면 대학교 3, 4학년 때나 취업 준비를 하던 때가 제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되고 힘든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꿈꾸는 일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파이팅!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중간에 친구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자기들이 준비해 주더라고요. 해 주는데 야, 너 어떻게 해? 너는 이미 이제 취업했다고 야, 후배들한테 야, 놀아를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줄 수 있냐? 아, 충분히 대학 생활 즐기시고 재밌게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편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절대 안 됩니다. 팀장님이 거기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기가 있으려면 그 메시지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억눌려 있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마음에 한 켠은 좀 열어주심도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공부하시랴 또 인생을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랴 힘든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멋과 여유는 가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미래가 더 힘차게 열리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좋은 학생도 제 생각보다는 딱 이 시간대가 잠이 굉장히 많이 오는 시간대인데 많은 학생도 졸지 않고 아주 잘 경청하는 모습에 저도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Q&A 시간. 그래서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 있으면 시간이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명에서 한 4-5명 정도 이렇게 받아볼까 합니다. 자, 손 들고 질문 있는 분.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자, 다 기억해요. 무슨 내용인지를. 질문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학과, 자기 어떤 소속 학과하고 이름하고 먼저 얘기하고 크게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석민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글로벌 현황에서 호주 부분만 빠져 있었는데 왜 그 나라만 빼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호주 쪽이 이제 일반 저희가 하고 있는 제조업 쪽이 그쪽은 이제 환경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출이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 호주에서 그 외 물류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주로 이제 제조잖아요. 호주라는 시장 자체는 내수 시장 자체가 크지 않고요. 결국은 호주에서 생산한 것들을 이제 수출 등을 해야 될 텐데요. 위치가 물류로
관점에서 보면 또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저희가 진출을 안 했고요. 예전에 시드니에 호주를 상대로 무역 사무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최근에는 이제 철수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글로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예, 오케이, 잠깐만. 예. 여학생에서는 남학생 아까 손 들었으니까 남학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대학교 4학년 지금 한참 취업 준비생이신 경영학부 김형규라는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한 달 전, 보름 전에 뭐 제가 서류가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효동 그룹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학생인데요. 다른 기업적인 아마 제 스펙도 뭐 부족했겠지만 제 열정이 그냥 막연히 역호자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효성그룹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긴 계기와 들어가서 처음 맡으신 직무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굉장히 인재를 몰라보고 저희가 진짜 몰라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회사에 오게 된 것은 저도 굉장히 좀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옆에 원장님처럼 저도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뭔가 적어도 인재 인력개발원에 있는 사람이면 꿈과 비전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저의 입사 경로도 굉장히 그냥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집안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빨리 이제 내가 가장이 됐구나라는 생각. 사실은 제 위에 누나가 셋 있고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이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내가 집안을 책임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가장 컸었고요. 그러는데 그 학과에 가니까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좀 취업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다 전산으로 다 하잖아요. 그때는 이 서류로 줬어요, 봉투에. 근데 그 봉투를 하나 받으면 거의 한 회사 합격하는 개념이었어요. 거의 추천해서 학과 추천으로 해서. 그래서 봉투를 4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종 제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효성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하게 됐고요. 부서는 처음에 저는 울산 공장의 노사협력 부서에 먼저 일을 했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노사 관리하는 곳입니다. 제가 면접 때 사장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또 예의 없이 많이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사장님이 저는 이제 인사부서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 후문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왜 이 부서에 부서 배치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 지시였대요. 사장님 말이 그놈은 공장에 보내놓으면 노조 애들하고 싸우면 잘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노사 관리 업무를 시작해서 인사 교육으로까지 확장이 됐고요. 교육 업무를 하게 된 게 사실은 인사 노무는 5년밖에 안 했고 교육 업무만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은 제가 잠시 교육 업무를 파악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 캐리어 관리를 위해서 연수원에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에 계신 분들 너무 존경하는데요. 교육일은 파도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파악이 끝나면 다시 제 캐리어 관리를 위해서 다른 부서로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효성그룹을 좀 빨리 당겼으면 우리 저 친구가 혹시 이게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오늘 임대영 부장님하고 저희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 저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았으면 효성그룹에 갔을지도 몰라요. 저도 옛날에 대학 졸업을 무렵에 한 30년 전에 효성에 입사할 뻔했었습니다. 다니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다닌 회사가 있었어요. 그 광고회사를 다녔습니다. 일주일을 딱 다녔는데 저도 사장님이 불렀어요. 사모님과 같이. 일주일 다녀봤는데 재능은 보인다. 근데 너 우리 임 부장님도 울산 공장에 보냈다 하듯이 너 이게 우리 회사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결정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 저도 포포이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꿈이 있어가지고 포포이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떠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갔으면 어떻게. 제가 그때 효성을 입사했으면 지금 제가 혹시라도 임원의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여기 임 부장님이나 저나 운명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런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죠. 점심시간에 정말 참 즐거웠습니다. 간만에 저희가 이번에 참 어떤 분은 굉장히 점심 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셨는데 임 부장님하고는 오늘 처음 뵀는데도 굉장히 화기애매하게 여러분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떻게 화기애매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이가 없다 이런 어원들, 뭐 에볼라의 발병 원인, 뭐 기타 등등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진솔하게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이제 뭐 한두 명 더 있으면 혹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는 사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12학번 권은영입니다. 우선 이제 인생 살면서 어디 가서 듣기 힘든 그런 조언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자 싶은 거는 효성 이제 그룹을 소개해 주실 때 조금 남성적이고 그리고 많이 공과 계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효성이라는 그룹의 디자인 부서가 필요할까 아니면 앞으로 필요해질 것인가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효성 좀 남성적인 것 같죠? 기업 분위기가 좀 남성적인 것 같고 조금 좀 보수적인 느낌도 좀 들죠. 보수적인 기업이 아니었으면 광고도 좀 가볍게 좀 하고 좀 더 고객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섰을 텐데 굉장히 보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꼭 보수가 나쁘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장단점인데. 그래서 저는 효성의 이미지를 굉장히 정감이 흐르는, 인정이 흐르는, 정이 많은 어떤 뭐 좀 남성성의 기업,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좀 잡고자 하는데요. 저희 실제 전공 분야에서 디자인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디자인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요. 제가 그 인테리어 저희 사업한다 그랬잖아요. 실제 디자이너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근무하고 있고, 인테리어 같으면은 이제 이걸 다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무늬하고 이런 것들도, 그죠? 색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딱 그 일을 하고 산업 디자인 쪽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다 해도 그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의 감각은 넓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직무 요구로서는 없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의 이제 오너에 되시는 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도 우리가 일을 좀 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 확대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지금은 한 몇 명 정도만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나중에 디자인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저희 인테리어 디자인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디자인 엄청 멋있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주로요. 이게 샘플 이만큼 들고 다녀요. 여자분이 들고 뛰어다니세요. 연구소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엄청 뭐 억척스럽게, 저는 그래서 디자이너 그러면 흔히 패션 디자이너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미지하고는 저희 다릅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 질문자 정도 한번 모셔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딱 한 분만 모시고자 합니다. 저 이제 남자로 모시죠. 계속 남녀로 가고 있으니까 여학생 했으니까. 자, 마지막 질문은 남학생. 잘생긴 핸섬 가이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없나요? 없으면 억지로 뭐 북한도 아니고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서대학교 우리 종합인력개발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특강, 기업문화특강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30대 그룹이 동서대학을 찾아옵니다. 오늘은 효성그룹 편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효성그룹에 관련된 기업 문화라든지 효성그룹 입사에 관련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것들, 처음에 첫 슬라이드 보셨죠? 효성 스즈키, 그 자동 그 오토바이. 제 식사 시간에 또 처음 화두가 된 게 바로 효성 스즈키가 저는 슬라이드를 본 적도 없는데 얘기가 됐을 정도로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아주 오늘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임대영 우리 효성그룹 팀장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체 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 잠시 앉아주시고 이렇게 공지사항 듣고 한 2, 3분 뒤에 한꺼번에 많이 나가게 되면 엘리베이터하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듣고 학생들은 퇴장해 주십시오.